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필요성. IT 기술의 급속한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체물 중심의 압수수색 관점에서 디지털 증거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상 매체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압수 개념을 디지털 정보에 적용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암호 기술이 더욱 강력해졌고,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네트워크화는 기존의 법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기술적 난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부합하는 압수수색 규정의 정비 방향을 제고하고, 디지털 환경 하에서 수사 절차상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하는 두 가치의 균형을 토대로 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기술 방식에 따른 존재 양식을 고려한 새로운 증거 확보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입법안 및 판례 분석을 위해 20여 년간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입법안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여 년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규정 및 판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규정 및 판례 변화 및 경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검찰, 판사와 같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과 디지털 증거의 부정합성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압수 개념과의 부정합성, 압수수색 방식과의 부정합성, 입법 체계와의 부정합성 문제로 인한 수사 절차상 한계를 직면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입법안 및 판례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발의된 입법안은 17개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라 입법안의 발의 내용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한 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압수수색에 포함됨으로 인해 절차의 공정성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적법 절차 준수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은 주요 외국의 압수수색 관련 입법적 쟁점의 변화 및 판례 경향성을 검토한 결과 독일의 경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능해진 새로운 수사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법률에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수사 방법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본권 침해를 입법을 통해 적절히 상쇄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자적 기록의 압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역외압수 등과 관련해서는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회에 걸친 법령 개정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한 닛 워런트 도입 및 클라우드 액처 제정 등 압수수색 절차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기존 법 규정이 급변하는 IT 기술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의 재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주요 쟁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통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제는 참여권 보장과 임의 제출물 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권이 적법 절차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권의 법적 지위의 명확성, 참여권자의 범위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임의 제출 시 압수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출 의사의 임의성 확인, 임의 제출 범위의 제한, 압수 강제성의 적법 절차적 요건 등이 입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 확보 방안으로서는 디지털 증거 보전 명령 제도, 전자영장 제도, 원격지 압수 수색 제도, 온라인 수색 제도의 도입 필요성, 법적 쟁점, 입법적 도입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책 제언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현장 체계에 있어서 공판 절차와 수사 절차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압수 대상으로서 정보의 적법성 확보와 압수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6조 압수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 또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피의자의 물건 또는 전자정보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다.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기타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참여권 규정의 개정을 반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5조의 2. 영장 집행과 참여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정보의 복제, 탐색, 선별, 출력 과정 전체에 걸쳐 전항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5조의 3. 영장 집행과 참여자의 통지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호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제2호 전조에 규정한 자의 소재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해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3호 증거의 은닉, 인멸, 위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2항 전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영장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전조에 규정된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3항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의 통지를 받은 후 고의로 지연하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임의 제출물 압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0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1항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자발적이고 명시적 동의에 의하여 제출한 물건 또는 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항 검사,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물건 또는 정보를 임의 제출받는 경우 사전에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호 물건 또는 정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제2호 제출한 물건 또는 정보는 압수되며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제3호 정보 제출 시 제출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제4호 정보 제출 시 정보의 복제, 탐색, 선별, 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제3항 제출된 정보에서 별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 2개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15조의 규정에 따른다. 디지털 증거에 부합하는 새로운 압수수색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6조 영장의 제시.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영장의 제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출력물로 교부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 등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사법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고지해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 등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7조 원격제 압수수색.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저장 매체 등에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 등을 소명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 매체 등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정보처리장치 또는 다른 저장 매체로 이전,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 매체 등에 보관된 전자정보의 접근 권한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정보 처리 장치 관리자의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항 압수수색 대상인 전자정보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국외에 소재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있는 경우 국가 간 협약 또는 국제법상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18조 온라인 압수수색.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이용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입함으로써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제1호 다음 항목의 범죄를 범했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목 형법 제92조 내지 제98조의 죄, 제114조, 제119조, 제198조, 제207조, 제287조 내지 제291조. 나목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 제4조 제1항 제1호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 라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죄. 마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 제2호 다른 방법으로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입함으로써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또는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입함으로써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1회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기술적 수단이 개입되는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완료된 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자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여 연례보고서로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연례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호 사용한 기술적 수단의 명칭과 사용기간. 제2호 관련 범죄 혐의 사실. 제3호 압수수색한 정보의 요령. 제6항 제1항에 의하여 기술적 수단이 개입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조항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제7항 제1항에 의하여 기술적 수단이 개입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국외에 위치하는 경우 국가 간 협약 또는 국제법상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19조 정보의 긴급 보전 요청.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에 대한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전 요청 대상이 되는 범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기록과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기록에 대해서만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보전 요청 대상이 되는 범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 요청 기간을 30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 요청 기간을 15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긴급 보전 요청을 한 경우 즉시 지방법원 판사에게 보전 요청 사유, 보전 요청 대상 범죄, 보전 대상 정보와 혐의 사실과 관련성, 보전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전자문서로 제시하거나 전송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의하여 긴급 보전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항 제1항에 의하여 긴급 보전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책 기대 효과입니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압수수색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개정안 발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